제1구 몸쪽 꽉 찬 돌 짚고 쇼미더뉴스 세상을 바라봐 JN뉴스가 오늘의 변화 쇼미더뉴스 진실을 찾아봐 오늘의 뉴스가 내일의 역사 쇼미더뉴스 꼭 알아야 뉴스만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오늘의 말. 오늘의 말 함께할 TBS의 PD와 기자입니다. 먼저 진격의 직진 PD 오인환 PD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인환입니다. 이어서 내가 이 구역의 올리비아 터세다 보도국의 최양지 기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최양지입니다. 네. 자, 이번 주 가장 중요한 뉴스의 맥을 짚어드립니다. 진격의 직진 PD, OPD 올리비아 터세 최양지 기자가 한 줄을 달군 말 핫 이슈를 지금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진격의 직진 PD 오늘의 말 뭡니까? 모처럼 하나 된 국회입니다. 국회가 하나 됐다? 네. 그런 때가 다 있어요? 이번 주에 그 국회에서 이 대정부 질문이 계속 있었었는데요. 그 가운데 그 국민의힘 그 비례대표인 그 김혜지 의원의 그 의사 발언이 있었었는데 상당히 좀 주목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기립박수가 이어질 정도로 좀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네. 참 후쿠시마 오염수라든지 한덕수 국무총리와 의원들 간의 설전 많은 일들이 이제 이번에 임시국회 기억이 나는데 갑자기 이제 하나가 됐다. 야, 어떤 내용이에요? 그래서 네, 그 관련해서 저희가 컷 준비해봤거든요. 한번 들어보실까요? 저는 장애인 당사자이자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비례대표 의원으로서 있습니다. 현재 경찰의 고발 사건의 38% 이상이 불송치되는 상황에서 장애인과 또 사회적 약자 등 누군가의 지원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들이 속수무책으로 더 큰 피해를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네. 자, 사회적 약자 대변하는 의원으로서 네. 김혜지 국민의힘 의원이 주장하는 바는 뭐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학대 피해자들에 대해서 좀 어떤 법적인 보호 장치가 좀 부족하다는 내용도 좀 지적을 했고요. 좀 장애인 정책을 직접 의원으로서 느껴보니까 좀 실질적인 대책이 없고 좀 두루뭉술하더라 이런 좀 내용을 지적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마무리 발언도 이 의원의 이 발언도 인상적이었는데 이 코이라는 물고기를 소재로 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네, 일본의 이제 관상어인데요. 이제 뭐 어항에 놓게 되면 어항만큼 자라고요. 또 뭐 더 큰 곳에 놔두면은 그 크기만큼 자란다고 해요. 그래서 관련된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코이라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환경에 따라 성장의 크기가 달라진다는 코이의 법칙으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작은 어항 속에서는 10cm를 넘지 않지만 수족관에서는 30cm까지 그리고 강물에서는 1m가 넘게 자라나는 그런 고기입니다.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의 기회와 가능성 그리고 성장을 가로막는 다양한 어항과 수족관이 있습니다. 이러한 어항과 수족관을 깨고 국민이 기회의 균등 속에서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강물이 되어주시기를 기대하면서 감사드리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김혜지 국민의힘 의원 발언인데 네. 이 음악 BG는 뭐예요? 좀 저희가 감동 있고 저는 좀 감명 깊게 들었거든요. 예. 시각장애인에 관련된 이제 다큐멘터리 제작을 위해서 한번 취재를 했었었는데 저는 좀 이렇게 따뜻한 음악을 좀 깔아서 여러분들이 한번 들으시면 어떨까. 편집을 한 거구나. 예. 그래 오인환 PD가 그래도 네. 생김하고는 다르게 아주 예민하고 감수성이 있네요. 생김과는 네? 때로는 또 감성적으로. 예. 그래요. 코이라는 게 이제 일본의 그 관상어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코이. 네. 예. 비단잉어처럼 생긴 그렇죠. 물고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많이 알려진 이야기이긴 해요. 어항에 넣으면은 어항만큼 요만하게 자라고 그다음에 일본에 있는 뭐 연못에 넣으면 똑같은 어종인데도 맞습니다. 조금 넓은 데다 집어넣으면 또 넓게 자라고
큰 강에다가 풀어놓으면 팔뚝만해진다 이런 얘기예요. 네. 어떤 환경이 중요하다. 네. 그래서 그 비유로 이제 많이 드는 코이라는 물고기고 네. 젊은이들한테는 이제 꿈을 크게 가져라 뭐 네, 이럴 때 맞습니다. 쓰는 비유로 쓰는 관상어 이야기인데. 네. 예. 자, 국민들의 마음을 뻥 뚫어줄 사이다 질문이나 답변도 물론 기대하지만요. 내용의 진정성이 결국 국민의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첫 번째 말말말 들었고요. 두 번째, 자, 내가 이 구역의 올리비아 토세다. 최영지 기자. 두 번째 말말말 뭡니까? 자외선 차단의 모든 것 준비했습니다. 자외선 차단의 모든 것. 네. 자, 이제 자외선의 계절이 이제 시작이 된 거네요. 마침 오늘부터 또 폭염이 시작이 된 것 같고 여름에 맞는 주제를 들고 왔는 것 같은데 여름철에 특히 중요한 자외선 차단. 네, 요걸 파헤쳐 보겠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여름철에 자외선 차단 중요성 다들 아시죠? 이제 자외선에 노출되면 피부 노화가 빨라지고 과도하게 노출되면 피부암 등의 위험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약 15분 전에 충분한 양을 피부에 바르고 긴 시간 밖에 있을 때는 수시로 덧발라야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휴가철 다가오면서 물놀이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물에서는 2시간마다 덧발라야 효과가 지속된다고 합니다. 차단제를.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자외선 차단제를 잘 골라야 되겠네요. 어떻게 골라야 돼요? 자외선 차단제에서 SPF랑 PA를 잘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자외선 A를 차단하는 게 바로 이 PA이고요. 자외선 B를 차단하는 게 SPF 지수입니다. 이 SPF 지수가 0에서 100까지 숫자로 표현이 되고요. 예. PA 등급은 PA 옆에 이 플러스 표시로 4개까지 돼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는데 숫자가 높을수록 그리고 이 플러스 개수가 많을수록 자외선 차단 효과가 높은 제품입니다. 그래서 네. 이걸 잘 확인하셔야 되고 또 식약처에서 자외선 차단 효과를 인증한 제품에는 기능성 화장품이라는 표시가 있어요. 이것도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요. 이 차단제 이렇게 숫자 같은 게 다 써 있습니까? 써 있습니다. 오, SPF 50, SPF 30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요즘은 자외선 차단제 종류가 다양해진 것 같은데 스프레이도 있고 패치도 있고 이런 제품들도 이 단독으로 써도 괜찮은 겁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차단 제품 굉장히 다양해졌어요. 그중에서 오늘은 좀 얼굴에 뗐다 붙였다 하는 패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이 패치 물놀이 할 때나 또 야외 스포츠 할 때 많이 사용하시고 있어요. 근데 다른 거 안 하고 이 패치만 붙이면 차단 완벽하게 된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 자외선 차단 패치에는 아까 말씀드린 SPF 지수 표시가 없습니다. 예. 한마디로 자외선 차단 성분이 들어있지 않다는 뜻인데 그래서 단독으로는 효과가 없어서 이 차단 크림을 같이 바르는 식으로 활용을 해야 하는데요. 예. 관련해서 피부과 전문의의 인터뷰 한번 들어보시죠. 요즘 여러 기업에서 다양한 형태의 자외선 차단 패치를 만들고 있는데요. 자외선 차단 효과에 대한 공인 검사 결과에 대한 홍보보다는 자세히 보시면 특허를 많이 받았다 이런 광고를 하는 것을 주로 볼 수 있습니다. 자외선 차단 패치는 SPF 숫자가 표시되어 있는 제품이 없어요. 패치의 자외선 차단 기능에 대한 공인된 검사 자체가 없을 뿐더러 장기간 사용 시에 대한 위해성 검사도 시행된 바는 없습니다. 네. 자, 전문의 얘기를 듣긴 들었는데 이게 패치를 얘기하는 거죠, 지금? 그렇습니다. 근데 패치 뭐 말로만 한정한 들어갖고는 얘기입니다. 바르는 거는 좀 발라봤습니다만은 패치라는 게 붙이는 거 아니에요? 얼굴에 붙이는 네. 얼굴이나 그걸 몸에. 붙이고 어떻게 다녀요, 근데 창피해서? 그래서 이게 뭐 일상생활 할 때는 뭐 붙이고 다니시는 분이 없고 이제 네. 물놀이 가면 붙이시는 분도 많고 또 요즘에 또 해수욕장에, 수영장에 뭐 해수욕장 포함해서 네. 이제 뭐 저희 도심 근처에 가까운 물놀이장도 많잖아요. 예. 한강에도 있고 그렇죠. 여름에 되면 개장하면 그런 데도 많고 여기 성산대교 밑에도 수영장 있잖아요. 여기도 있죠. 그리고 그런데 갈 때 패치를 붙인다. 패치를 붙이고 뭐 어디 골프 파스만한 거예요? 어디 사이즈가? 네, 파스 종류인데 붙여봤어요, 한번? 저는 붙여봤습니다. 그랬더니 차단 효과가 좋습니까?
그렇게 큰 차이를 못 느끼겠더라고요. 차단이 잘 되는지. 다음 주에 나올 때 네. 한번 좀 패치 좀 붙이고 나올 나와봐요. 거예요. 운동선수들이 이게 눈 밑에 하는 그런 거하고는 좀 다른 건가요? 그거입니다. 아, 그거구나. 운동 선수들이 뭐 아. 골프 선수들이 네. 여기 눈 밑에 그거 붙이고 까만색인데? 까만색도 있고 살색도 피부색도 있고 있고. 그렇더라고요. 네. 요즘. 아, 운동선수들 눈 밑에 그리는 게 그게 저 페인트 칠하는 게 아닙니까? 요즘에 살색도 골프 선수들이 많이 이렇게 붙이시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패치예요? 까만 패치예요. 게? 네. 야구 선수들 이렇게 주민 잡으면은 밑에 까만 거 보이잖아요. 김현우 PD가 야구 광이거든요. 알지 않을까요? 오, 그 까만 게 패치다. 아마 그 까만색 그린 거 아니에요? 그린 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네, 요 이렇게 뺨까지 파스처럼 붙이는 네. 제품이 있거든요. 예, 하여튼 다음에 한번 직접 제가 들고 와서 붙이고 이런 나오겠습니다. 설명을 네. 좀 해주시길 바라고. 오인환 PD도 저 피부 관리 열심히 하나 봐. 뭐 패치 붙이고 다니고 그래요? 아닙니다. 저는 그런 거 너무 싫어합니다. 그래요? 네, 안 잘하시네 그래도.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고요. 자, 이제 세 번째 진격의 직진 PD, OPD 세 번째 들이대는 말 뭡니까? 보고 싶다 후쿠시마입니다. 보고 싶다. 후쿠시마를 네. 왜 보고 싶어요? 요즘에 그 넷플릭스에 푹 빠져 있다는 이야기 제가 들었었는데 많이 네. 보시죠? 그렇죠. 요즘 최근에 그 더 데이지라는 일본 그 드라마가 있었는데 그 이미 예고편이 좀 공개가 됐고 저도 좀 봤거든요. 네. 근데 상당히 그 동일본 그 대지진 당시에 그 긴박한 상황을 그린 드라마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주목을 받아서 지금 전 세계에 지금 오픈이 됐는데 네. 저희가 이번에 같이 공개가 되지 않았어요. 그것을 두고 이제 여러 가지 아마 의혹이 좀 증폭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저 인터넷으로 저 찾아서 좀 열어줬는데 네. 그러면 이게 몇 회분이에요? 지금 시리즈가? 찾아보니까 그 8부작 정도 된다고 지금 나와 있더라고요. 8부작. 네. 더 데이지가 영어로 하면 DAYS. 네, 맞습니다. 예, 어떤 나날들 뭐 이런 거예요? 네, 그날 이제 그 2011년 3월 11일에 그 이제 상황이 발생했을 거 아니에요, 일본에서. 그랬죠. 예. 그 예고편을 보니까 뭐 원자로 내기에 대한 뭐 그 상황들의 직원들의 그 긴박한 상황이 있잖아요. 너무 잘 묘사가 돼 있어서 예고편만 봤는데 너무 좀 관심이 가더라고요, 사실은. 네. 근데 이제 지금 저희는 이제 공개가 되지 않아서 이제 좀 논란이 되는 겁니다. 아, 이게 예고편은 넷플릭스에서 볼 수가 있습니까? 네.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6월 1일 날 공개가 됐어요. 근데 사실. 우리 대한민국에만 공개가 안 되고 네, 있다는 안 거예요? 되니까 이제 일각에서는 이게 왜 후쿠시마 오염수 때문이냐 뭐 네. 이런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거 물어봤어야지 그러면. 저희가 그래서 이제 넷플릭스 코리아에 어제 들이댔어요? 좀 들이댔는데 네, 뭐래요? 저희가 어저께 인터뷰 녹음은 했는데 제가 방송에는 할 수가 없어서 왜요? 그러니까 이제 관련해서 즉답을 피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관련된 뭐 영상 언제 이제 공개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 없어가지고 아직 준비된 게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냥 그 말밖에 안 했어요. 네, 그 말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련 이제 다른 언론에 좀 지면에 나온 걸 찾아봤더니 지금 영상물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영화로서 이제 그 영상물 등급제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걸로 검증을 해야 되는데 그 검증을 아직 이루어지지가 않아가지고 넷플릭스 공개 일정을 못 맞춘 거다. 네,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증을 드라마 만들어 놓은 드라마를 네. 드라마인데 뭘 검증을 해요? 네? 근데 저희들이 이제 그 어쨌든 일본에 대해서는 그 영화로 다 이제 규제가 좀 더 강화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조금 시기를 맞추지 못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은 공개를 아예 안 한다는 건 아니고 언젠가는 하긴 하는데. 네. 그것도 제가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네. 이게 아직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랬군요. 네. 그거 봤어요? 그 체르노빌 우크라이나 원전 체르노빌 1986년에 네, 네. 그것도 한 8부작인가 5부작인가 됐었는데 네. 저 끝까지 다 봤었는데. 저도 그것도 보고 저 일본의 그 원폭 히로시마 박물관 갔던 적이 있거든요. 예. 근데 정말 참혹하더라고요. 예. 내용들이. 아이들도 그대로 그냥 그 당시 피해자들을 이제 전시해 놨더라고요. 예. 하여튼 넷플릭스가 대한민국에서 더 데이스 공개를 글로벌 공개일에 맞추지 못한 이유가 네. 6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OTT 자체 등급 분류제도 네, 맞습니다. 요거하고 관련이 있다 이런 기사가 있네요. 예. 네, 맞습니다. 보니까 넷플릭스 쪽에서는 자체 등급 서비스가 시작된 6월은 과도기적인 시기다. 네. 내부 시스템 개선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정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그래서 더 데이스뿐만 아니라 일본 애니메이션
겐간 아슈라 시즌 2와 오리지널 시리즈 이혼합시다 등도 공개가 늦어지고 있다. 또 공개 지연이 어떤 특정 주제와 연관된 것은 아니다. 사전에 빠르게 마무리하는 것이 좋지만 자막과 더빙 작업 때문에 종종 늦어지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네 번째 말. 내가 이 구역의 올리비아 터스다. 최영지 기자, 네 번째 말 뭡니까? 물고기 떼죽음의 원인은 입니다. 물고기 어디서 집단 폐사한 적이 있나 보죠? 네, 최근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지난 8일에 전남 여수 쌍봉천 일대에서 물고기 30마리가 폐사했습니다. 이 일대에서 약취가 난다라는 주민 신고를 받고 가봤더니 예. 이 폐사한 물고기들이 있어서 그랬던 건데, 근데 이 폐사의 원인이 변기에 버린 물티슈 때문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수관에 이물질을 걸러내는 기계 설비에서 이 물티슈가 막혀서 폐수가 쌍봉천에 역류를 한 겁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줘 보세요. 왜 그렇게 됐다고요? 하수관 변기에 버린 네. 물티슈가 물티슈가 변기관을 막았다. 하수관으로 이제 흘러갔는데 네. 여기서 이제 걸러줘야 돼요. 예. 걸러줘야 되는데 이 물티슈 때문에 이 기기에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 문제가 생기면서 오폐수가 역류를 해서 이 천까지 흘러가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된 거군요. 그렇게 네. 되는 경우도 있나 보죠. 그렇습니다. 하수구에 물티슈가 막히는 이 종종 언론을 통해 본 것 같은데 화장실에서도 이 변기에 버리지 말라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걸 어떻게 화장실에서도. 버렸죠? 잘못 실수로 버렸나 보죠? 그렇죠. 이 물티슈에 플라스틱 성분이 많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재활용이 되지 않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휴지처럼 물에 녹지도 않아서 버리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그냥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례처럼 물티슈가 하수관에 막혀서 문제가 일으킨 경우가 많아서 이 하수 처리장에서는 매일 사람이 직접 이 물티슈 걸러지지 못한 물티슈를 직접 제거하는 작업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 화장실에서뿐만 아니고 일상생활에서도 우리가 물티슈 굉장히 쉽게 쓰고 버리고 있죠. 예. 근데 물티슈는 변기에 버리면 안 되고 쓰레기통에 버려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일반 그래서 쓰레기 생활 폐기물로 버려야 되는 건데 버려야 됩니다. 그거를 화장실 변기에다 집어넣고서 물을 내리면은 이런 환경에 아주 안 좋은 일이 발생한다 이런 얘기네.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사용 줄이자는 취지로 물티슈에 폐기물 부담금 매기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면서요. 네, 원래는 환경부가 일회용 식당 물티슈 사용을 금지하려고 했는데 이 업계의 반발로 이 정책이 취소가 됐어요. 철회가 되고. 그래요? 네. 이후에 사용 금지 대안으로 마련한 방안이 바로 폐기물 부담금 부과인데요. 예. 일회용 물티슈 사용량을 파악하고 정확하게 그리고 부담금을 어느 선까지 매길지 이런 거를 논의하기 위해서 연구 용역을 최근에 발주했습니다. 연구 용역 결과가 올해 말에 나올 예정이고요. 예. 내년 정도에는 정책도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예. 저희 집에서는 이제 아이들 보면 이렇게 엉덩이 닦아주는 물티슈가 있는데 그것도 버리면 안 되는 거였네요. 그죠? 변기에 버리셨어요? 네. 안 여보세요. 됩니다. 그러시면 안 되지. 근데 그 이제 제품명이 닦아 쓰는 비데라고 그래가지고 아이들은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요? 네, 제품이 따로 나오거든요. 그거 좀 확실히 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이들 티슈인데 네. 그걸 화장실 변기에 버려도 되는 건지 네. 거기 제품 설명서에는 어디다 버리라고 돼 있는지 안 보입니까? 네, 근데 그 제품명 자체가 물 닦아 쓰는 비데라고 막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닦아 쓰는 비데? 네, 그래가지고 이제 엉덩이 닦아서 주라 닦는 티슈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거를 닦고 나서 네. 어떻게 버려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네. 정보가 그 제품에 좀 있는지 부족했던 것 없는지 같은데요. 네, 확인해 시중에 보시고. 나와 있는 물티슈 중에요. 네. 실제로 뭐 생분해가 된다라고 그래요? 하는 그런 물티슈는 전체의 뭐 10% 정도에 불과하고 저희가 쓰는 대부분의 물티슈는 거의 플라스틱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요. 한번 짚어보자고요. 그 우리가 무심코 버린 그런 쓰레기 때문에 이 환경이 더 파괴되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방송 들으시다가 청취자들께서 제발 물티슈 변기에 좀 버리지 말아주세요. 저도 상가 청소하는데 툭하면 변기에 물티슈를 버려라 막혀서 힘들답니다. 어떤 상가 같은 데 가면 화장실 있잖아요. 남자 화장실 네. 가면은 네. 환경위원 분들께서 그 열심히 고생들 하시잖아요. 네. 그런 게 다 이
물티슈가 이게 원인인 경우가 많군요. 그게 막혀버리니까. 네. 또 다른 분도 물티슈를 왜 변기에 버립니까? 쓰레기통에 넣어야죠. 판매자들이 시간이 지나면 물에 녹는 제품을 만들어주면 어떨까요? 예. 이런 제품들이 시중에 나와 있어요? 물에 녹는 제품이? 물에 녹는 제품이 있다곤 하는데 저는 사실 본 적은 거의 없고요. 그래요. 저희가 쉽게 볼 수 있는 물티슈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청취자분들이 좀 조심하셔야 될 게 이 물티슈에 이제 환경 플라스틱이 워낙 많아가지고 특히 얼굴이나 민감하신 분들은 사용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맞습니다. 또 한 청취자께서는 비데 티슈는 변기에 버려도 됩니다. 그러면 오인환 PD 아이들 닦아주는 티슈는 그냥 변기에 버려도 된다는 네, 거네. 문자 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취자분이 더 훨씬 낫네. 예? 맞는 것 같아요. 제대로 좀 취재 좀 해갖고 오세요. 아이를 예? 더 열심히 양육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이런 문자도 보냈어요. 영화 체르노빌 국회의원들이 단체 관람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문자들 줬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번 주 말 자, 들었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오늘 자외선 차단제 이야기도 하고 해서 이 곡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수고했습니다. 태양을 피하는 방법. 울고 있는 나의 모습 바보 같은 나의 모습 환하게 비추는 태양이 싫어 누군가 날 알아보면 왜 웃냐고 물어보면 대답을 해줄 수가 없는 게 너무 싫었어 태양을 피하고 싶어서 아무리 달려봐도 태양은 계속 내 위에 있고 너를 너무 잊고 싶어서 아무리 애를 써도 넌 내 안에 있어 아직도 너의 그 미소 나를 만지던 그 두 손 그리워하는 게 너무 싫어서